안녕하세요. 누군가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할 때 우린 보통 진정성이라는 걸 찾게 되죠. 저 사람 진심일까? 하고요. 근데요, 그 진정성이라는 게 과연 믿을 만한 기준일까요? 오늘은 이 진정성이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훨씬 더 명확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죠. 저 사람 진짜 진심일까? 먼저 진정성이 대체 뭘까요? 사전 찾아보면 꾸밈없이 진실한 성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진정성에 끌리는 걸까요? 아마 그게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치트키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진심을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쥔 것 같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들마다 이 진정성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요. 예를 들면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 프로포즈, 아니면 눈물 흘리면서 하는 사과, 심지어 정치인들의 약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이 뭔지 그걸 꼭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 진정성이 사실은 우리를 함정으로 이끌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진심이라는 게 과연 사람을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 있는 스토커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진실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행동은요, 명백하게 끔찍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진정성은 어디까지나 내면의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그 행동이 옳다고 보장해주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대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이럽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이렇게나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성은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정말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 니체는 우리가 스스로를 가장 잘한다는 이 흔한 착각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낯선, 가장 먼 존재라고 말했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생에 걸쳐서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 같은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니체의 이런 생각을 정신분석학으로 거의 증명해 보인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정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알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어떤 욕망의 깃든 바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질문을 던져요.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의 주인조차 내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제 진정한 모습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라고 약속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은요, 어쩌면 나한테 있기는 한 건지 확실하지도 않은 걸 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내면 세계가 이렇게나 불확실하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미지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진실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안이 아니라 밖으로,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선을 확 돌려야 해요. 현대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그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소개서 같은 거요. 그거 근본적으로 다 거짓말이고 믿을 게 못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적이 드는 예시 중에 정말 강력한 게 바로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스베틀라나는 자기 회고록에 아빠 스탈린을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썼어요. 이게 그녀가 믿고 싶었던 내면의 이야기겠죠? 하지만 지적은 이걸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끔찍한 현실에서 눈 돌리라는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왜냐? 세 번째로 보세요. 스탈린의 실제 행동은 뭐였죠? 수백만 명을 학살한 잔혹한 독재자였잖아요. 그녀가 믿었던 아버지의 진정성과 세상이 본 아버지의 행동,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거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나에 대해 하는 이야기 속에도 없고 내가 짐작하는 다른 사람 마음 속에도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진실을 찾아야 하죠? 지적의 대답은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진실은 외부에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있다. 바로 이거예요. 진실은 내면의 어떤 느낌이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행동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멋진 관점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주 실용적인 팁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인의 감동적인 연설에 박수치기 전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법안에 투표했는지 그 기록을 보는 거죠. 또 누가 눈물 흘리면서 사과할 때 그 눈물에 바로 마음을 주기보다는 그 후에 행동이 정말로 변하는지를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꾸준히 나를 지지하고 아껴주는 그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낀다고 말하는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바로 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얼마든지 진심을 숨길 수 있지만 행동은 결국 진실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순간이 올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진정성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의 행동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